음, 안녕하세요. 오늘 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종목은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뭐 박스권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고요. 그게 막 뭐 잡으신 분들은 뭐 힘드신 분들 뭐 물려가지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종목은 그냥 일단 그냥 딱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박스권 다 이탈하면서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진짜 재수 없으면은 막 10,000원대 막 초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종목이 상패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거는 세력주잖아요. 세력주가 아니잖아요. 수급주잖아요. 그럼 이제 수급주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일단 매매는 안 해요. 왜냐면 박스권이 이렇게 보여도 이 종목이 옛날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외면하는 종목이에요. 왠지 모르겠어. 왠지는 뭐 그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생각이란 잘 모르겠는데, 딱히 기관하고 외국인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다. 개미 소굴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수급주를 매매를 한다면 저는 네, 전화가 와가지고 굳이 수급주를 매매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항상 옛날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이 외면을 했고 항상 개인만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력주는 개인만 사도 되거든요. 그건 세력주는 개인이 보통 세력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종목은 좀 기관 외국인 수급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딱히 뭐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매매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어떤 향후 전망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향후 뭐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도 그렇고. 일단 차트로만 보면 그냥 박스권 하단이에요. 뭐 별거 볼 게 없어요. 그냥 큰 박스권 하단. 그냥 짜잘짜잘하는 박스권도 뭐 물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데 지금 깨진 상태잖아요. 저점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큰 박스권 안에서는 그냥 하단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이 좋은 기업이에요. 다른 어떤 그냥 잡주랑 다르게 또 다시 업황이 또 좋아지면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느리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근데 그런 종목이라서 굳이 어떤 손실이 뭐 좀 적다고 하시면 그냥 뭐 자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손실이 크다 이러면은 굳이 뭐 저는 손절을 해라 뭐 이러고 싶진 않네요. 어차피 투자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손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자를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저는 뭐 그냥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향후 몇 년 뒤에는 또 다시 업황이 또 항상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8년, 2011년 보세요 한번. 2008년, 2011년, 뭐 2005년 이런 게 보시면 다 또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면 다 박스권 고점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뭐 박스권 돌파하는 거 그림 보고도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요런 데보다는 좀 더 큰 박스권 안에서 좀 더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요런 데서 매수했으면 괜찮아요. 요런 데서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매매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매매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향후 뭐 계속 빠지면서 이게 뭐 상패 소리 나오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종목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져가는 게 그냥 날 것 같아요. 그냥 물리신 분들은. 딱히 뭐 다른 종목을 뭐 매매를 그냥 이런 종목은 주식창을 볼 필요 없이 그냥 묻어두고 그냥 몇 년 뒤에 그냥 꺼내보고 그냥 그런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진짜 투자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물렸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져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 매출 구성을 보면은 뭐 다른 거 이게 뭐 LG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 회사인 거는 누구나 다 알 텐데 뭐 OLED 쪽으로 이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동사는 뭐 저쩌고 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뭐 OLED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했고 그다음에 OLED는 2013년 1월 55인치 OLED TV를 세계 최초로 공급한 데 이어 UHD OLED TV,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웨어러블용 원형 OLED 패널 등 지속적으로 출시. 그다음에 노트북과 모니터 제품 등 전통 IT 제품 시장은 성장 정체 혹은 역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빠르게 진화 중인 이 생태계 환경에 발맞춰 스마트폰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 그러니까는 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OLED TV 막 한참 약간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막 TV 막 그때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꿨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주가가 올랐나요? 그때도 뭐 박스권이었나요? 그때도 뭐 조금 올랐네요. 그때 막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좀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주식이란 게 보면은 거진 다 그 실적이랑 일정 그런 걸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때 2013년에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OLED가 붐이 일어났으니까는 뭐 충분히 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지네요. 그쵸? 어쨌든 이제 향후를 생각을 해보면, 요런 게 좀 주요해요. 그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언제 나오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LCD, OLED 요런 게 좀 각광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향후 스마트폰은 엄청 얇아지면서 그 액정이 좀 주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액정이 이제 접히고 이제 뭐 이렇게 막 휘어지고 막 구부러지고 요런 그 스마트폰이 향후 이제 뭐 5년 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뭐 끽해봐야 5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구부러지고 뭐 팔목에 차고 아니면은 혹은 뭐 그건 조금 더 미래라고 보고 이제 뭐 반으로 접고 그 이제 요런 반으로 접는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는 구부러지고 팔목에 찰 수 있는 스마트폰 이게 조금 더 먼 미래라면 반으로 접는 스마트폰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 년 안에 이제 뭐 나온다고 보면 빠르면은 뭐 1년 안에 나온다고 보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이슈를 받으면 디스플레이도 좀 매출이 좀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기술력을 보면은 그렇게 여기 보시면 매출 구성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100%잖아요. 이게 독이 날 순 있는데 또 그 이슈가 받으면 또 탄력을 확 받으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잘 안 좋아하긴 해요. 매출 구성이 이렇게 100%로 몰빵되는 거.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몰빵 별로 하지 말라고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 구성 100%는 너무 독이야. 그래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이슈가 있으면은 또 크게 또 가니까 향후 요런 미래형 스마트폰이 이제 어떻게 언제 나오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TV는 뭐 사실상 이미 뭐 얇은 뭐 얇고 뭐 원형 TV 엄청 얇고 원형 TV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TV는 이미 거의 좀 끝판왕으로 다 나온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건 이미 나왔다. 어떻게 좀 바뀌냐, 미래형 스마트폰이 언제 좀 출시가 되냐, 그런 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도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야 되는데 이 종목 왜 안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받쳐주는 그런 좀 세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아쉽고, 박스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박스권으로 보면은 뭐 그냥 하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요런 데서 반등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가줬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요런 데서 지금 지하실에 있다가 물 잠수하고 있다가 요런 데서 이렇게 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 지지받고 올라올 만은 했는데 제 친구가 이거 한번 물어봐가지고 요런 데서 한번 매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했는데 손절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일단 수급 주는 기관 외국인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근데 그래서 좀 이 종목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뭐 손실이 크다고 하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있겠냐, 저는 이 생각이고, 연봉 월봉 다 좋진 않아요. 그냥 뭐 하단으로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반등은 뭐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뭐 그냥 이런 데서도 보면은 막 죽일 듯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냐 안 하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굳이 이 종목에 추매를 뭐 해라 이렇게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신규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굳이 기관이랑 외국인이 안 사는 종목에 굳이 개미만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고 몇 년 뒤에 그냥 꺼내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고, 추가 매수도 딱히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신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면 뭐 딱히 뭐 상배당할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고, 나쁘게 말하면 딱히 신규로서 메리트는 없다. 근데 이제 향후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휴대기기에 항상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업황이 뭐 죽었다가도 다시 이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냥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LG 디스플레이 뭐 만약에 그 이런 디스플레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런 종목보다는 저는 세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뭐 꼭 이제 디스플레이 뭐 OLED 쪽 그렇게 보다는 이제 좀 넓혀서 폴더블 폰이나 플렉시블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뭐 상보나 V1텍, 원익큐브 요런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걸 뭐 꼭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신규로 생각하는 분들은 요런 걸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들고 있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폴더블 폰이 향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폰이 접히는 스마트폰 요런 게 이제 향후 그렇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세력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상보나 지금 이거 상보 같은 것도 바닥 지금 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 세력선 터치하고 다시 조정 주고 뭐 다시 또 밑으로 골파기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향후 좀 크게 가요. 세력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 거면은. 상보 아니면은 V1텍도 이제 바닥 요런 식으로 월봉 보면은 요런 데까지 다 빠지고 요런 것도 이제 반등 괜찮게 나올 수 있거든요. V1텍은 근데 반등 이런 거는 그냥 반등만 요런 식으로 반등만 먹고 빠질 것도 같네요. 이런 것보다는 원익큐브, 원익큐브 같은 것도 세력이 엄청 매집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매집을 무슨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나중에 진짜 크게 가요. 이런 것도. 그리고 보면은 여기 계속 박스권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고, 여기로 물론 골파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해도 이건 나중에 이런데 전고 좀 다 뚫어버립니다. 이런 거 다 뚫어버리고, 이런 거 다 뚫어버리고 진짜 크게 가요. 이런 거는 세력 매집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폴더블 폰 쪽을 디스플레이 업황도 뭐 향후 뭐 5년 안에 다시 뭐 좀 크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보나 원익큐브 같은 게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런 것도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겠네요. 괜찮네요. 요런 지금 보시면 요런 하얀 선이 그 장기 이평선 뚫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건 세력만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횡보시키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다시 또 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그리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향후 뭐 디스플레이 종목은 뭐 죽지는 않는다. 향후 뭐 몇 년 안에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에는 폴더블 폰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듀얼 카메라 종목도 좋을 수도 있고요. 듀얼 카메라 뭐 나무가 같은 것도 계속 고름 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오릅니다. 이런 것도 매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나무가 아니면 뭐 IM텍 이런 것도 얘는 고를 더 팔려나? 뭐 듀얼 카메라도 그 좀 이슈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듀얼 카메라보다 저는 세력이 더 많이 매집한 게
버니큐브나 상보가 좀 좋아 보이네요. 아무튼 요런 관련주들도 한번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갈 거면 요런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요런 종목들 존버하면은 나중에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는 LG 디스플레이 보유 분들은 그냥 존버 해가지고 나중에 장롱에서 꺼내는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뭐 매출이 이번 연도에 안 나오고 뭐 다음 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계속 떨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종목은 뭐 매출이 계속 안 좋으니까 뭐 떨어지는 거고, 좋으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그리고 좀 단점이 개미만 많이 바글바글하다. 이 종목의 최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향후 뭐 LG 디스플레이 종목을 매매를 끝마쳤을 때 그 다음에 나는 뭐 세력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종목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항상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거의 무슨 몰빵하듯이 매매했을 때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매집을 엄청 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냥 조금씩 담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요. 뭐 올랐다가 다시 또 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급 같은 거 항상 보시고, 외국인 기관이 막 거의 무슨 막 몰빵하듯이 매매하면은 그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수급주는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도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언제부터 매매를 했나 그렇게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관만 매수하거나 외국인만 매수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도 뭐 특정 세력이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면 언젠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같이 매매를 하면은 그게 약간 이제 향후 뭐 일정이 있거나 업황이 좋거나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큰 박스권으로 봤을 때 그냥 하단이고, 얘는 그러니까 개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이건 그냥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하고 기관이 항상 뭔가 이제 꾸준하게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뭐 몇 달 동안 계속 매매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중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뭐 그렇게 잃지는 않을 거예요, 매매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할 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매출 구성이 이거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는 아닌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이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는 하는 게, 뭐 100%나 완전 뭐 몰빵 하듯이 매출이 나오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냥 저는 이래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 업황이 안 좋은 순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비중을 많이 들었는데 다른 거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이슈가 있으면은 또 그 매매가 오르거든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세력주인데 대성파이텍이 매출 구성이 자동차 쪽에 높잖아요. 쪽에 높은데 투자를 이곳저곳 하잖아요. 뭐 신재생에너지 에도 투자하고, 아니면 뭐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곳에도 투자하면서
방탄 관련 이슈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 곳에 투자하는 걸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곳에 물렸어도 다른 이슈가 나올 때 다시 올려주는 그림. 물론 이제 이거는 세력주예요. 세력주 매매 선호하는데, 마찬가지로 뭐 다른 걸로 보면 이제 넷마블이죠. 넷마블 보면은 게임 회사인데 빅히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 회사긴 하지만 넷마블이 보면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해요. 뭐 인수를 하기도 하고, 다른 게임 회사 인수를 하기도 하고, 지분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곳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똑같은 뭐 회사를 보면은 LG전자를 보면은 매출 구성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곳이 망해도 다른 곳에서 실적이 좋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LG가 좋아가지고 LG 쪽을 투자를 한다면, 이런 뭐 물론 LG전자도 10년 동안 뭐 조정을 받고 이랬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매출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출 구성 봤을 때.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다른 걸 보면은 외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간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 구성이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하다. 은근히 중요하다. 꼭 세력주가 아니더라도 차트 분석가는 세력주 매매 선호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넷마블 향후 전망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금 넷마블도 어떤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넷마블이 제가 봤을 땐 투자를 되게 잘하거든요. 어떤 외국 게임에서도 인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고 어떤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매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도 잘 하면서 어떤 인수를 한 거에 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이 여러 가지고, 어떤 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뭐 TV에 대한 부분 되게 많잖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삼전이 좋은 건 알지만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뭐 LG전자처럼 매출 구성이 다양하고 이런 좋은 대기업, 그리고 향후 내가 내가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이런 기업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물렸어도 향후 뭐 10년 뒤, 20년 뒤 지금보다 주가가 뭐 오르면 올렸지 내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LG 디스플레이도 좋아요. 이거 뭐 좋은 기업이고, 향후 당연히 주가가 오를 가능성 높은데, 매출 구성이 이제 100%라는 거는 아쉽다는 거죠. 이 업황이 안 좋았을 때는 그냥 뭐 쭉쭉쭉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구성.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수급주 매매할 때는 기간 외인 수급주 매매할 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LG전자 매매했었거든요. LG전자 수급이 외인이 매집을 뭐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매집을 계속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좀 우직하게, 특히 우직하게가 되게 중요해요. 우직하게 매집을 하면은 요런 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뭐 제가 또 수급 보고 매매했던 게 콜패션이 외인이 좀 매집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외인 매집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매매한 것만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웨인 기간 매집 이런 거 보면서 수급주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기간 웨인 수급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분석한 종목 중에는 뭐 아이리버는 웨인 매집보다 기간 매집 둘 다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세력주거든요. 이거는 수급 세력주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급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이제 방탄 이슈로 좀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또 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어떤 수급주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세력이 아니고 웨인과 기간이 매집을 하는 것들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매매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얘도 더 오르고 떨어졌고, 얘도 더 오르고 떨어졌고, 얘도 더 오르고 떨어졌어요. 제가 팔았을 때보다 더 오르고 떨어졌거든요. 다. 그렇게 봤을 때 수급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 또 뭐만 있었지?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기간 웨인이 매집을 많이 했다.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이 종목도 더 오르고 제가 팔았을 때보다 더 오르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엄청 올랐네. 이 종목. 저는 이 종목 어디서 팔았냐면 그냥 뭐 저는 이런 데서 그냥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무슨 와 장난 아니네 호텔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간하고 웨인이 몰빵하듯이 매매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찾아가지고 매매해도 진짜 여러분들 돈 안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중요시 또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독점 국내 독점이냐 혹은 세계적으로 이거는 제가 항상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계적으로 놀고 있는 기업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죠. 국내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 뭐 세계적으로 놀고 있는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독점이라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서 탑 기술이니까요. 세계적으로 놀고 있는 기업이냐는 뭐 이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세계적으로 뭐 납품을 하나요?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좋은 기술력 탑이다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요거는 성립은 하죠.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기간 외인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저도 수급주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수급주 매매 하는 것도 넷마블을 제가 추천을 또 드렸잖아요. 향후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어떤 그 비중을 조금 더 담는 거는 수급주는 전 좀 더 많이 담아요. 그래서 요런 거 아이리버는 제가 단기적으로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버는 조금 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담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 코엘패션,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이런 그 기간하고 웨인이 몰빵하듯이 그 막 담는 거는 저도 비중을 많이 담거든요. 넷마블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넷마블 진행형, 현재 진행형.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수급 들어오는 거 접근을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 뭐 돌파를 했냐 혹은 뭐 눌림목이냐 뭐 요런 분석인데 요런 거는 뭐 사실상 저는 좋아하는 매매인데
굳이 차트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보면 뭐 이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수급만 체크를 한다면 뭐 크게 보진 않아도, 그러니까 어떤 고점이냐 아니냐 그런 것만 본다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주는 이게 2번이 제일 중요해요. 2번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이런 것도 중요시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수급주는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2번이 제일 중요하고 뭐 향후 업황? 향후 뭐 일정이 있냐, 업황이 좋아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일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일정이 저는 되게 중요시한 게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폴더블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도 세력이 매집하는 것도 있는데 향후 그런 접히는 스마트폰 그런 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생각하는 것도 좀 중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일정이라는 게 어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 향후 뭐 회담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그 일정은 다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만날 거란 말이에요. 정은이도 계속 만나고. 그런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경협주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요즘에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엔터주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서 엔터주가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어떤 뭐 K-팝이나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저는 붐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방탄이나 어떤 블랙핑크 뭐 그런 K-팝이 더 붐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 K-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떤 넷플릭스를 통해서 더 전파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를 밀고 있는데 비중도 엔터주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이리버나 넷마블도 게임주지만 빅히트에 지분을 많이 투자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좋아 보일 수 있다.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꼭 LG 디스플레이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향후 더 이제 보는 거예요. 향후 어떻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관점을 봤을 때 뭐 이왕 분석하는 거죠. 더 보자 이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뭐 딱히 내가 많이 물려있고 비중이 높다면 굳이 추매는 하지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묻어둘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신규는 그렇게 추천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만 하고 이제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어떤 종목들은 더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LG 디스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끝내는 느낌?